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 해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 이제 8월 중순이 지나가잖아요. 8월 중순이 지나가고 벌써 이제 9월 달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 주랑 저번 주가 사실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죠. 연휴가 이제 겹치면서 그래도 휴가비 좀 충분히 벌고 그러면서 좀 갔다 오자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걱정이 조금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 달 이전에 7월 달까지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워낙에 이제 이 주도주가 잘 움직여줬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매매하기 좋은 환경들이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8월 달까지도 이러한 그림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분명하게 7월 달에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 달로 넘어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빠르게 반전이 됐죠. 너무나도 빠르게 반전이 되면서 그냥저냥 조정이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여태까지 올라왔었던 것들을 다 반납을 하고 그 이상으로까지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 저번 주에 정말 이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분명하게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과연 이제 언제쯤이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매매하기 좋을 만한 환경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또 이 2차 전지고 반도체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고 적극적으로 이 매매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수익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궁금증이 정말 많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종목 상담을 하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또 유독 이 종목에 대해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7월 달에 2차 전지 가니까는 2차 전지 종목들 한번 사봐야지라고 해가지고 접근을 하셨다라거나 아니면 뭐 반도체 하반기 업황 좋다라고 하니까 반도체를 사셨거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워낙에 이슈가 좋으니까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접근을 했다가 최근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에 대해서 또 상담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린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현금이 좀 많이 확보가 돼 있으신 분들은 종목을 또 이제 새롭게 사고 싶은데 최근 시장은 종목 사는 것조차 사실 망설여지는 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초점 그리고 모든 투자들의 초점이 이제 앞으로 이 9월달 시장이 다가올 텐데 언제쯤이면 종목들을 다시 한번 또 활발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하실 거고 초점 또한 맞춰져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뭐 어제랑 오늘 보니까 슬슬 그런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야 할 타이밍이 슬슬 저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도주라고 부를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흐름이 저는 충분히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내용의 오늘 이제 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사야 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피처링 반도체 2차 전지. 즉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에 좋지 않았었고 또 특정 섹터의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전되기만 하면 충분히 또 우리가 매매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타이밍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8월 말 그 다음에 9월까지의 장세를 한번 준비해보는 전략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이번 주는 결론적으로 이제 어떠한 장세였느냐.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제 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8월 달은 결국에는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힘들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종목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주도주 외에 무언가 다른 개별주 쪽으로 어느 정도 이 접근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됐었죠. 저번 주 말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 관련된 6호가 허용이 되면서 6호가 돌아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이제 이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넘어갔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 주에 갑자기 이제 이 중국발 악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죠. 지금 현재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 4차 산업군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중국의 경제 상황,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게 중국은 올해를 경제 성장의 해로 이제 천명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엔데믹을 진행을 하고 나서 엔데믹 이후에 첫 해잖아요, 올해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완전히 이제 경제 성장, 경제 회복의 해로 천명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 목표치를 확 끌어올리면서 경제 성장을 해내겠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이미 작년 말에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쏟아 부었었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여러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뭐 굉장히 이제 이 돈을 조금 활발하게 돌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경제 목표치가, 그러니까 이 경제 지표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중국발 악재가 작용을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이 중국의 부동산 업종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 GDP에서 상당히 큰 폭을 차지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또 파산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게 한 2년 정도 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헝다그룹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헝다그룹이 이번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번에 또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이 나온 이야기는 헝다그룹보다 더 큰 이 부동산 기업이 또 파산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 부동산 업황에 연쇄적으로 이 안 좋은 이 이야기들, 그러니까 파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중국의 GDP 중에 또 상당히 큰 폭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흔들거리면 당연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흔들거릴 수밖에 없고, 중국이 흔들거리게 되면 그동안에 또 이제 워낙에 이 중국 쪽에 많이 또 이 비중이 쏠려 있었던 기업들이 있죠. 기업들이 흔들거리게 될 거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발 악재가 어느 정도 지속성이 생겨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중국발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뭐 2년 전에도 그랬었지만 헝다그룹 파산 이야기 나올 때 그때 당시에도 시장은 상당히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폭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박스권 이제 하단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어느 정도 이 주도주가 계속해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박스권 하단에서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느냐, 딱 이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는 박스권 하단의 하단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일부 종목군들의 수급 쏠림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초전도체 종목군들로 또 이번 주에는 수급이 완전히 쏠림 현상이 나타났죠.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초전도체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종목으로는 수급이 거의 돌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초전도체 잡던지 아니면은 잡을 준비를 하던지 새로운 종목으로. 딱 이 두 가지 선택지였다 보니까 매매하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는 계속해서 쉬어가는 양상이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나 반도체를 잡기에는 무언가 망설여지는 그림이 계속해서 나왔었고, 그렇다고 다른 개별주들을 잡자라고 하니 원래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쪽을 접근해 볼까라고 했더니 중국발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 그러면은 유커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크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의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완전히 초전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도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죠. 지금 어제 오늘 연속으로 해서 2연속 하한가 나오는 종목들이 부지기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사실 잡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 굉장히 이제 시장은
매매하기 어려운 환경이 저는 유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너무 한정된 종목군들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 외 다른 종목들은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강세를 보이기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사실 매매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을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항상 쭉쭉 우상향만 하는 종목은 없다라고 일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 항상 어떤 종목이든 순환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나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리를 잡아가다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주도주는 계속해서 쉬어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의 흐름을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수급만 들어가는 구간,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만 준비를 하면 다시 한번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주도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지수 자체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 자체는 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락권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려는 그림 자체는 저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려면 중국발 악재가 조금 더 이제 크게 퍼지면은 아마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중국의 부동산들이 여기에서 연쇄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헝다그룹뿐만 아니라 여러 부동산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이제 중국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러니까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나오게 되면 아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하려는 그림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저는 지금 초전도체 쪽이 빠지는 게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초전도체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던 구간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 수급을 순전히 계속해서 이제 밀어주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는 이 트레이딩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레이딩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구간에 저는 도달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들어갔었던 수급이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러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 LK99 초전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입증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상승이 나왔어요. 수급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또 말 한마디가 나왔죠. LK99 초전도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수급을 무시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가 어지러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즉 지금 현재 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물론 정말 이제 확실하게 검증이 되고 정말 초전도체였다. 앞으로 이 패러다임이 바뀔 거다. 전반적인 이 4차 산업군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상을 봤더니 지금 이 초전도체 종목들은 건강한 상승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뭐 긍정적인 효과 나왔다, 입증됐다, 아니다, 초전도체 아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지금 계속적으로 상한가, 하한가를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한 종목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체적인 투자들에게 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너무나도 위험한 종목군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 효과가 입증됐다라는 무언가 검증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동안은 접근을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초전도체 쪽에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급이 빠져주는 흐름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초전도체 쪽으로 너무나도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충분히 종목이 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과도하게 몰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느 정도 빠지면서 수급이 돌아줘야 또 다른 종목들도 함께 순환이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초전도체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죠. 뭐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서남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화요일 날의 연이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장을 봤을 때 그래도 사실 중국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접근할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저번 주부터 단체 관광객 허용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 관련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악재가 나왔죠. 중국발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수급이 살아 있었던 이 중국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 관련주들,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그렇고, 뭐 카지노, 그 다음에 뭐 백화점 등등 해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죠.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관광객들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거고, 그러면은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응을 해주고 있기는 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이런 이제 이 헝다그룹 관련된, 그러면서 중국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월요일 날에 이제 뭐 GKL 같은 이런 이제 이 카지노 관련주도 한번 접근을 했었다가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도 어수선해지고, 그러면서 중국발 악재도 나오다 보니까 이쪽도 접근을 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럽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는 완전히 이제 매매 방향성 자체가 초전도체 쪽 한 번 더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금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시장이 자리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주도주나 혹은 이제 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면 그때 매매를 할까, 약간 이렇게 이 두 가지 방법군이 이번 주에 매매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주에 매매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잡을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해서 잡을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매매하기에는 정말 이제 어려운 환경이 지속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번 주에 뭐 초전도체, 뭐 서남이나 이런 종목들이 돌았죠. 서남이나 이런 종목들이 돌았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들도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무언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잡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든 2차 전지는 혹은 다른 종목군이든 조정을 멈추고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면서 힘이 다시 한번 들어가는 구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수를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나 2차 전지 종목군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려는 시도 자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이 기다리는 구간이 슬슬 끝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가는 매매는 사실 초전도체 쪽은 너무나도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매매는 다시 한번 이 주도주 종목군들이 돌 때, 반도체나 혹은 이제 2차 전지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돌 때 그 종목들을 잘 잡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종목들을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차익 실현 구간이고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게 되면 시장이 떨어짐에 따라서 사실 이 조정폭을 그대로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멈추면서 고개를 틀어주는 구간이 나올 때 그 구간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구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 기다리는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잡을 준비를 하면 된다. 종목별 선별만 잘하면 이제 다시 한번 뭐 주도주든 아니면은 그 외에 뭐 로봇이든 뭐 디스플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 종목군들이 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잡을 준비만 잘하면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장이 슬슬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일단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전도체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다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수급이 이제 빠져나온 상황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에코프로를 잡았을 때 이 구간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제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정말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구간에, 떨어지는 구간에는 미리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죠. 떨어지는 구간에는 절대 미리 잡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 어느 정도 종목의 순환을 이해해야 된다. 종목은 항상 쭉쭉쭉 올라가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 한 차례 있을 수밖에 없고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은 쉬어가는 구간이 반드시 나오게 되면서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만들었다가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고개를 틀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쭉쭉쭉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모두 다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매매한 것들에 대해서 내역도 가져오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예전의 흐름을 봤을 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만들었다가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을 봤더니 이제 어느 정도 그러한 그림이 슬슬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잡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 잡을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일 때 확실하게 지지를 보인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왜냐? 추가적으로 더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이탈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양,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 어느 정도 이제 고개를 틀어줄 거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수급을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구간에 접근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접근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때 타이밍을 기점으로 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왔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 구간과 똑같은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돼요. 지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이 구간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 구간에서 저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지지 보이는 것 같으니까 지금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항상 사는 타이밍은 언제나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 예전에 이러한 지지 그림이 나왔다가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사도 절대 타이밍이 늦지가 않습니다. 왜? 그때부터 이 시장에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매수를 해도 어느 정도 늦지 않고 충분히 저점에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현재 수급이 빠져나왔고 어느 정도 이 힘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를 만들어내면서 힘이 들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보여주니까 다시 한번 이 정도의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만 나오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유롭게 지금은 지켜볼 타이밍이 온 거예요. 왜?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려는 그림은 나와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크게 더 빠지지만 않기만 하면 매수 타이밍만 기다려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비단 뭐 에코프로뿐만 아닙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같은 그림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상승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나오고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줬다가 수급 들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쭉쭉쭉 상승. 그리고 지금은 차익 실현 나왔고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는 그림. 이러한 순환의 과정을 지금 다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차전지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힘은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예요. 여전히 차익 실현이 나왔고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주려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뿐이지 다시 한번 힘이 들어가는 구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순환의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힘이 들어오는 구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순환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매집이 되고 그러면서 이 매집됐던 주가 대비 분출이 나오고 차익 실현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힘 모아서 다시 한번 분출이 나오고 이러한 순환의 과정을 종목들은 계속해서 거치거든요. 2차전지다 반도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전략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올라가는 타이밍과 내려가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결국에는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한 거고 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순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저점에서 잡을 만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다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힘이 다 빠져나온 상태에서 이제 지지라인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구간이니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반도체였어요. 왜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냐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약 한 6만 5천 전자, 6만 6천 전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간을 보게 되면 코스피 2,500선 그러면서 동시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구간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저는 중국발 악재가 추가적으로 확대만 더 안 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줄 걸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중국발 악재가 2년 전에 이제 헝다그룹 사태 때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었던 악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발 악재가 여기서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한 차례 이탈을 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분명하게 사이클은 한번 타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오늘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보게 되면 자,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이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왜 긍정적이냐라고 생각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예전에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이 힘을 모아주는 구간이 이 구간 그러니까 약 한 11만 원대부터 12만 원대까지 이제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이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최근에 이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그 다음에 HBM 수요 증가 기대감에 따라서 수급이 분명하게 크게 들어와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어떠한 그림이 나오고 있냐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올라가려는 시도는 해줬죠. 그런데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다가 2차 전지가 꺾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나타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더 올라가려고는 했었지만 올라가기에 부담을 느끼면서 매물벽에 부담을 느끼면서 조정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림이 나왔냐면 이제 어느 정도 업황 회복, 그 다음에 살아날 거다라는 기대감에 수급이 분명하게 잘 들어가 줬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같이 꺾일 수밖에 없었겠죠. 시장을 이제 이겨내고 올라가기에는 워낙에 이제 시장이 민감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수급이 들어간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수급이 전혀 빠져나오지 않고 조정이 나왔어요. 즉, 이 말뜻은 무엇이냐? 힘을 이제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급이 빠져나오지 않고 힘을 갖춘 상태였는데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물량이 빠지지 않고 조정만 나오는 형태가 지금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오늘의 핵심인 겁니다. 보게 되면 자, 2차 전지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종목들은 상승이 나오면서 수급을 분명하게 밀어 넣었죠. 그런데 차익 실현 나올 때 이 올라갔었던 수급들을 그대로 다 뱉어냈습니다. 즉 힘이 그대로 다 빠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는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느 정도 이 올라가면서 수급을 밀어 넣었고 그 다음에 그 밀어 넣었던 수급들을 그대로 다 차익 실현으로 뱉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수급을 밀어 넣는 그러니까 매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밀어 올려진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수급 없이 조정만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보다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단 SK 하이닉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도 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제우스 같은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 수급을 한번 밀어주는 그림이 바로 이때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는데 상대적으로 물량이 훨씬 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적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이전 이 수급이 들어갔었던 구간 대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 나오면서 지지해주는 구간에서 다시 또 수급이 밀어 올려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제우스가 이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도 어제 흐름이 한번 나왔었죠.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끌어올렸었던 수급들이 그대로 다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량이 전혀 빠져나오지 않고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바닥 잡으면서 반응이 나왔죠.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빠져나오지 않고 지지 라인을 확보를 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보도록 하면 한미반도체, 역시나 오늘의 주인공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게는 갈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수급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보게 되면 빠지지 않고 물량도 그냥저냥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됐었습니다. 즉 들어온 수급을 그대로 다 쥐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대로 물량이 밀어 올려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비단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들어간 수급이 그대로 다 살아있죠. 그대로 다 살아있는데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빠져나오는 물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빠져나오는 물량이 전혀 없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정도의 수급만 한 번 더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은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림이냐라고 했을 때 2차 전지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액 실현이 한 번 나오고 수급이 들어가 있지를 않죠. 살아있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조금 더 힘을 모으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전에 들어갔었던 수급,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갔었던 수급을 판단을 했을 때 이거 조만간에 다시 한번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쪽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줬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충분히 더 긍정적인 기대감을 우리는 형성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뭐 갖고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신규로 접근하실 만한 분들은 이제 종목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종목들을 찾아야 되냐라고 하면 이러한 그림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찾으시면 돼요. 수급이 살아있죠. 반도체 종목 중에 이렇게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오늘 먼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항상 반도체 종목은요, 한미반도체가 먼저 반응이 나와요. 그죠? 한미반도체가 먼저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이 다 같이 따라가는 그림이 반도체 종목들 중에선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신호탄을 저는 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들은 다 같은 그림입니다.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조정이 많이 나왔고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림에 도달을 했죠. 즉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림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 수급만 다시 한번 들어가 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한미 반도체가 그러한 신호탄을 충분히 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신호탄을 쏴줬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반도체 종목들을 반드시 봐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레이저셀 수급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데 어제 조금 수급 들어오면서 조금 빠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만큼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만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가면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레이저셀뿐만 아니죠.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그대로 다 살아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수급만 들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올라가기에 굉장히 좋은 그림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전에 들어가 있었던 수급이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서 지지라인 확보해줬죠. 지지라인 확보해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정도의 수급만 들어가 준다라고 하면 시장의 관심을 다시 한번 반도체가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단기 주도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들어갔었던 수급,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가 준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급이 살아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도주들에 대해서 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와줬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 지지 받는지 먼저 보면서 수급이 앞선 구간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급만 들어가 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쭉쭉쭉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 자체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매수 타이밍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언제? 제가 주도주, 개별주 다 마찬가지지만 항상 매수 타이밍은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제가 그동안에 매매 내역 다 가져오면서 이 구간에 매수를 하셔야 된다.
항상 말씀드렸던 구간이 있을 겁니다.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 그럼 지금 반도체는 수급만 들어가는 구간,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만 기다리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자, 지금 현재 시장은 분명하게 순환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가 굉장히 강력한 주도주로서 활약을 해줬죠. 그러면서 이 매집된 과정을 분명하게 거쳤습니다. 그리고 분출이 나오고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집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분출이 나오는 과정이 또 다시 한번 결국에는 나오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포스코홀딩스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집이 되는 구간, 그 다음에 분출, 그러면서 주가가 쭉쭉쭉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매집되는 구간을 거쳐야 돼요. 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이 순환의 과정 중에 여전히 조정의 구간을 거쳐 나가고 있는 거고, 이제 슬슬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매집이 되는 과정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집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확인을 하려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과정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가려면 조금 더 매집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다만 그래도 조정 마무리 구간에는 분명하게 임박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분위기가 달랐다라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힘은 있었는데 시장이 꺾이게 되면서 물량이 빠져나오지 않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수급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은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물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분출만 되면 되겠죠.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주말이 지나가고 나서 다음 주 시장이 이제 펼쳐지게 될 텐데, 다음 주 시장을 봤을 때 아직까지 시장은 악재 우위에 있기는 해요. 왜 악재 우위에 있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상황, 그러니까 부동산이 연쇄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연쇄 파산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글로벌적인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큰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도 한번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FOMC 의사록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9월 동결은 거의 이제 확실시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CPI가 0.2% 반등한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3%에서 3.2%로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3% 이하는 떨어지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인식이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번에 9월 FOMC 진행을 하면서 금리 동결 이번에 하기는 하는데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안 좋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은 여전히 악재 우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시장을 봤을 때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지켜주면서 주도주가 이끌어주는 그림, 주도주가 살아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준비하던, 우리가 기다리던 타이밍, 어느 정도 주도주가 살아나는 그러한 시기가 슬슬 그래도 나타날 것 같다. 왜?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림을 보니까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시간은 더 필요할 것 같아.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구간이라 여기에서 바닥만 잘 확보하고 다시 수급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수급이 들어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네. 그런데 조정이 다 나왔고 다시 올라갈 준비만 하면 되네.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살 준비만 잘 하면 되겠구나. 즉 우리가 기다리던 타이밍이 슬슬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 주도주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하셨을 겁니다. 8월 달 들어와서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도대체 언제 사야 됐느냐, 이 부분을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분명하게 슬슬 대응할 만한 구간은 왔다. 물려 계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 준비, 그 다음에 신규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규 매수할 준비가 분명하게 저는 주말간에 완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가 간다라고 해서 2차 전지가 간다라고 해서 절대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2차전지가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2차전지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한번 2차전지 중에 뭐 동박이나 혹은 이제 뭐 전해질 관련된 종목들 사볼까라고 했다가 상승폭은 거의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락폭이 더 깊어진 종목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즉 지금 현재 시장은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됩니다. 왜? 주도주 내에서도 분명하게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도주 내에서 종목을 잘 선별하는 방법이 결국에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수급이 중요하다. 매수 타이밍은 수급이 결정한다라고 제가 미스터 마켓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중에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차액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상승 타이밍이 언제였냐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이었죠.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 그러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사면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앞선 구간에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냥 바닥 잡았다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다 나왔고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면 다시 자리만 잡으면 분출이 나오는 과정이 바로 이 매집의 과정을 생략하고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목처럼? 한미반도체처럼. 매집의 과정이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조정의 구간이 끝났을 때 바로 이렇게 분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종목처럼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내에서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레이저셀처럼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놓고 이 종목들을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 중에 이제 한미반도체 가고 SK하이닉스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삼성전자 자리 잡고 하니까 반도체 사볼까라고 해가지고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급이 살아있으면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그러면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가기 시작한 종목이 결국에는 반도체 종목군 내에서도 주도주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이 준비, 지금 현재 매매를 어떻게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미반도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신호탄은 분명하게 저는 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급이 다시 한번 크게 밀어가 줬으니까 항상 한미반도체가 끌고 가는 그림이 나와줬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오늘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줬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도 분명하게 긍정적인 그림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따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될 거고 한미반도체처럼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는 그림은 분명하게 나와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 내에서 잘 골라서 매매를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 주도주로 하락할 수 있을 만한 수급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도 잡아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8월 달 2주가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벌써 다음 주 되면은 8월 말 장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금방 8월 말 지나가고, 그러면 또 이제 9월 FOMC 구간이 되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이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저도 막 매매를 엄청 활발하게 돌리지는 않았거든요. 워낙에 시장의 리스크도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주도주도 계속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매매를 활발하게 운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주도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줬다라는 점. 그러면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려는 노력은 해줄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또 개별주들도 이제 비단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초전도체만 계속해서 갔었던 장세가 나왔잖아요. 한 섹터군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군들도 어느 정도 돌아줄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이번 주말간에 종목들을 한번 또 싹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 중에는 수급이 뭐가 살아있는지, 그 다음에 또 오늘 새롭게 수급이 들어간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 싹 보면서 다음 주 수급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예정에 있어요. 왜?
8월 달에 시장은 분명하게 많이 떨어졌고 주도주들도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구간이니까 다시 한번 매매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8월 달 시장이 그동안에 너무 어려우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슬슬 대응할 만한 구간, 매수할 만한 구간은 어느 정도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주말간에 한번 오늘 수급 들어간 종목이 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지금 수급이 잘 살아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서 다음 주 매매 전략 꾸려가시면 아마 또 이 다음 주에는 이번 달, 이 8월 달 시장보다는 훨씬 나은 그러한 이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그래도 여태까지 이 8월 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시장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매매 전략 잘 꾸리셔서 수익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